나라 팔아먹는 정치인, 언론들은 당당하고 이에 반발하고 동조하지 않는 애국자들은 탄핵되고 징역살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침략하든 말든 쉐쉐. 6.3 조기 대선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4월 초 갑작스런 대통령 파면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조기 대선 국면. 그런데 자꾸만 요상하게도 깨름칙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뿌리 뽑자 중공, 초안전을 벌이는 중국, 어디까지 장악했나? 우리 땅도, 우리 군대에도, 또 우리나라를 거치는 엄청난 양의 마약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수상한 일들에 대해서 안보를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명명백백 밝혀야 하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이 상품 클릭하거나 터치 한 번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첩법도 중국인은 적용이 안 되고 마약 수사도 민주당에서 막고 있고 우리는 중국 땅을 못 사는데 중국인은 계속해서 우리 땅을 사더니 거기에다 중국 정부까지 우리나라 요지에 알박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내용, 중국 정부 부동산 매입, 중국 정보기관이 지휘한 간첩 조직, 자꾸 터지는 마약 첩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제곱미터 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18년 12월 해당 부지 11개 필지를 약 299억 2천만 원에 계약해 이듬해 7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확보했는데요. 해당 토지는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 주한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인 옛 용산 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와 1에서 1.5km로 인접해 있는데요.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 사이에 중국 정부가 산 땅이 있는 겁니다. 지하로는 GTX A 노선이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왜 여기에 땅을 샀을까요? 그리고 이 땅은 누가 내준 건가요? 중국이 사들인 토지는 녹사평대로에서 남산 235 터널로 진입하기 직전 남산 자락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과거 50년간 실외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골프 연습장은 중국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에 맞춰서 폐업됐고요. 부지 내 주택이 현재도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곳에 CCTV를 설치해두고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팔린 11개 필지 중 2개 필지가 원래는 우리 정부가 소유한 땅이었습니다. 정부는 2017년 6월 대지와 임야 1필지씩을 개인에게 팔았는데 정부가 개인에게 땅을 넘긴 지 1년 6개월 만에 중국 정부의 소유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권이죠. 주한 중국 대사관 측은 해당 부지에 대해 대사관 공무용지이며 코로나19로 사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용도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땅을 매입한 금액은 약 300억 원, 지금 시세는 1,000억 원대로 추산되면서 약 7년 만에 3배가 올랐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깊숙이 중국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걸 제발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고 이제 우리가 그걸 되살 수도 없다. 과거 미국 용산기지 옆 땅이 중국 손에 넘어갔는데 중요한 지하 정보가 넘어가면 안보에 심각하다. 외국 정부가 토지를 구입하는 걸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침략하든 말든 쉐쉐. 아주 그냥 중국이 돼가는구나. 이래도 언론은 혐중정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하겠죠. 그러면서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짱이다. 뭐 이런 내용들만 보도를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식, 중국 정보기관이 지휘한 간첩 조직입니다. 얼마 전에 현역 군인이 중국인에게 우리 군사기밀을 빼주려고 하다가 체포됐는데요.
이 중국인의 배후는 바로 중국군 소속 정보기관 요원이 지휘하는 중국 간첩 조직의 행동책이었습니다. 이들의 간첩 활동은 2022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기였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이 중국인은 다행히 체포되긴 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중국인들의 우리 기밀에 대한 접근 시도들이 어이없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었죠.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 중국 공산당 미성년자 자녀가 우리나라 군사시설과 선박 등을 촬영했던 것, 또 오산 공군기지 무단 촬영했던 중국인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면서 풀려났다가 바로 이틀 뒤에 같은 곳을 또 촬영하다가 붙잡혔던 것입니다. 역시 이들 중 한 명은 중국 공안의 자녀였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간첩이 들어옵니다. 미성년자를 보내서 우리 법을 악용하기도 하고요. 이게 뭡니까? 간첩법 개정 이래도 미룰 수 있나요? 간첩법 개정 못하게 막고 있는 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죠. 이래도 매국정당이라는 말이 과할까요? 마지막으로 자꾸 터지는 마약 첩보입니다. 지난번 강릉 옥계항으로 들어오던 6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2톤의 코카인은 미국 FBI가 첩보했고, 이번엔 미국 DEA가 첩보해서 부산 신항에서 적발된 720kg, 2,400만 명분의 코카인 마약이 또 적발됐습니다. 2,520억 원 상당 규모인데요. 이거 왜 자꾸 대규모 마약이 발견되는 거죠? 이거 정치권 쪽에 커넥션 없이는 가능한 일인가요?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조사 중이고요. 우리나라가 중국 손에 이미 넘어간 것 아니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나라 팔아먹는 정치인, 언론들은 당당하고 이에 반발하고 동조하지 않는 애국자들은 탄핵되고 징역살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공 강점기, 중공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먹힙니다. 6.3 조기 대선은 역사적 심판을 받을 매우 중요한 대선입니다.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지켜내고 발전시킬 후보를 선택해야 되겠죠?